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달성의 이면엔 여전히 접종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심심치 않게 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사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들 중에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0.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가 3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중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0.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의 중요 판단 근거가 될 텐데요. 이 밖에도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당초 말과는 달리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도 중증 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올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의 반응이 발생하고 피해 조사반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등의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6월 23일부터는 1일 5만 원 범위 안에서 간병비 지원,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 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 이상 반응 환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내년엔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정부의 말대로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올해 5월부터 계속 해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과 관련해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중증 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지원토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돌연 내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을 없앤 것이라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내년에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이러한 이해 못할 정책의 혼선은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들은 물론 부스터샷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백신 미접종자 576만 2144명을 대상으로 예약 접종을 시행했는데 예약자는 30만 297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18세부터 40세 미만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백신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등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11월 초부터 6주 동안 1단계 방역 완화를 진행하기로 했고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하는 12월 중순 2단계 방역 완화를 추가 실시한 다음에 내년 초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3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11월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적 모임은 10명까지만 허용합니다. 10명 모임에서 미접종자는 4명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패스인데 이 백신 패스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에서도 찬반의 격한 대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청원인은 개인적인 질환과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할 수 없고 단체 입장 제한이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 사망자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 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호소인 것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내년도 예산 사학감은 이런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또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